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해외 주식 MC 이호선입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미래세대우 판교센터 우리 고승진 우리 선임 매니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그 옆자리에는요. 리서치센터 김충현 위원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해 주실 그 의료기기는 주로 미국 쪽 의료기기 업체들인가요? 뭐 사실 글로벌 전체를 봐도 의료기기는 다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독특합니다. 전 분야를 막론하고요. 헬스케어 안에서 대부분 50%는 다 미국 시장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체들도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업체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혹시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이들 나왔었나요? 아, 그럼요.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중심으로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또 그 행사가 바이오 중심의 행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름을 보시면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거든요. 네, 당연히 의료기기 회사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변화는 작년부터 보면 그 발표 기업이나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의료기기 업체들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관점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를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일종의 이제 증권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는 수익률이나 말씀하셨던 그런 주가 관점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최근 2년 사이에 주가가 좋았겠구나. 좋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실험 결과 값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이제 크게 급등락을 하는데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그런 뭐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나요?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헬스케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좀 임팩트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에 대한 임팩트는 좀 시가총액 부분별로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 경우에는 그래도 덩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결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 이걸 바탕으로 신제품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작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랑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잘 되니까 뭐 기술 이전이나 M&A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과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당시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같이 출마를 할 때 그 들고 나온 공약이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다 휘청거리면서 아직도 주가 회복을 못한 바이오 업체들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 대선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혹시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도 좀 리스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리스크를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 임팩트는 받겠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대선과 같은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는 안전 자산의 성격으로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민주당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보험을 이제 개혁하자 이 부분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약값이 비싸다예요. 그렇죠, 항상. 네, 근데 왜냐하면 미국은 약값에 그 리베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리베이트를 받는 게 합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통 마진이 붙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영향을 받을 게 제약사나 보험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임팩트가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 의료기기 쪽은 그러면 의료 행위나 이런 쪽에 이제 그 매출이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네네네. 고객님들이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실 때 뭐 대형주, 중소형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거는 뭐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제일 안정적인 회사. 예, 가장 그 네임밸류가 익숙한 회사. 예,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그래도 반은 맞았습니다. 네. 근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전체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양극화된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중간 계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시가총액이 20조 원에서 70조 원 사이의 기업인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서 아예 대형주를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좀 더 유망한 중소기업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안정적인 좀 더 대형주를 보시는 방법. 의료기기는 1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둘 다 의료기기거든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초대형주 중에서 1등 업체는 되게 많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제일 큰 거기서 이제 규모를 따르지 않고 세부 시장을 가리지 않고 제일 규모가 큰 업체를 보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업체가 가장 크다고 보통 말하고요. 매출액 기준인가요? 네, 매출액이요. 아마 놀라실 텐데 한 연간 34조 원 정도 벌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분기에 매 분기마다 네, 1조 원씩 순이익을 냅니다. 네. 기업 한 기업이. 네네네. 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딱 어떤 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그거를 판단하면 좋을지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사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네. 이 전까지는 안 돼. 네. 이 전까지는 사실 안 들으셔도 뭐 아니 들으시면 좋죠. 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인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방식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형주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 중소형주를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대형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대형주를 보실 때는요. 일단 세 가지 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대부분 덩치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등 업체를 찾아 들어가면 웬걸 성장을 안 합니다. 이미 산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별표. 네, 일단 첫 번째는 제약이 약하거나 약해지는 영역을 노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람 심리랑도 비슷한데 보통 이게 약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보통 옛날부터 허준, 화타 하면서 명약을 찾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영역은 대표적인 게 심장입니다. 그러네요. 심장엔 약. 심장은 약이 해봤자 혈전 제거제나 아니면 항응고제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몸 안에다가 이식해서 넣는 의료기기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역이 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이 없는 건 아니죠. 인슐린 같은. 근데 완치제는 없어요. 그렇죠. 평생 관리해야 네,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관리는 뭘로 하죠? 기기로 합니다. 어떤 기기를 네, 하게 되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계는 혈당의 수치를 측정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혈당 기기. 네, 제 수치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을 넣어야 되니까 넣어주는 기계도 있고요. 거기다 최근에는 어플 같은 형태도 나오고 있어요. 솔루션처럼. 왜냐면은 내가 오늘 뭘 먹었고, 무슨 운동을 했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기의 영역, 네네. 기기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를 오늘 그러네. 많이 얻어가네요. 근데 아직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약한 영역을 보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M&A를 잘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이 세 가지 조건의 가장 큰 대전제는 이 기업은 대규모로 점유를 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성장 여력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M&A를 하게 되면 성장 여력을 찾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M&A를 잘하는 기업.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대규모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여기도 이번에도 별. 그럼요.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기잖아요. 기기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다 쓸 때까지 안 바꿉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 핸드폰 같은 걸 보시면은
아, 요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네. 네. 요새는 핸드폰이라고 하면 나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2년을 주기로 바꾸잖아요. 근데 의료기기는 보통 한 번 들어가면 7년, 10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이클을 단축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을 많이 내놓거나, 네, 아니면 이게 기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로부터 나오는 매출들, 뭐 유지 보수, 소모품, 그런 반복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대형주를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고객님들이 그 의료기기 섹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실 때 가장 큰 리스크로 봐야 될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리스크가 엄청 바이오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투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스크는 조금 낮은데 이제 본다고 하면은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 환경을 봤을 때요. 일단 큰 그 리스크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대선 이슈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네네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임팩트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더 덜 안 빠진다.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만은 중국에서 나온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중국 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제조업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대비해서는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슈들도 좀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라고 하면은 작년, 재작년 동안 주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좋으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정도는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오늘 내 손 안에 해외 주식 글로벌 의료기기 편 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